완자 92쪽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자, 1법칙은 그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 Q는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다. 근데 제2법칙은 뭐라 해야 되지? 방향을 설명하는 법칙인데, 자, 해볼게요. 일단 자, 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화학에서 배울 건데, 가역 과정은 역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게 가능한 과정이 가역 과정이에요. 처음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저항이 없을 때 진자를 이렇게 여기 이동시켜서 놓으면 얘는 무한반복, 그죠? 갔다가 돌아올 수 있죠. 이러면 가역 반응입니다. 에너지가 없이, 그러니까 에너지 가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게 가역 과정이에요. 저절로. 자, 비가역 과정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거나 여기 안 돼, 아니면 스스로는 안 되는 과정. 그래서 대부분은 비가역 과정입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은. 예를 들어 기체가 여기 모아놨었어요. 이거 열었어요. 퍼지죠? 혼자 다시 뭐예요? 안 돼. 비가역. 그리고 공기 중에서 진자는 한번 놓고 놓으면 얘가 결국엔 멈춰요. 스스로 갑자기 막 이렇게 움직여요? 안 돼. 비가역. 열,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동해요.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거 다 비가역이다. 그쵸? 그러면 잘 봐요. 여기 상자가 있어. 여기 안에 공기가 있어요. 일단 이 공기도 같이 들어있어. 그리고 공기저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추 매달고, 자, 여기다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놨어. 그리고 놔뒀어. 가만히. 결국 멈췄겠죠? 그럼 그때 이 공기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공기의 온도는 올라가 있을걸? 왜? 얘가 가진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꿨다? 이 공기랑 마찰한 열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요. 조금. 얘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열로 뺏긴 거야. 네. 그래서 결론은 공기의 온도가 조금 오른다. 자, 그러면 연력학 2법칙은 뭐냐면, 그래, 비가역인 거 알겠어. 근데 그럼 비가역이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칙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그거 알죠? 얘네 둘이 붙여놓으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온도가 같아지는데 이거를 열평형 상태라 부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게 딱 중간은 아니에요. 항상 물질마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란 단어가 나와요. 엔트로피는 뭐냐면 좀 어려운 개념인데 무질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만큼 어질러져 있냐, 이걸 엔트로피라고 설명합니다. 자, 근데 자연계는 항상 어질러지는 방향으로 가요. 질서 있는 배열에서 이게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점점 무질서하게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안 돼. 그래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 볼게요. 예시를 들게요. 자, 얘네가 지금 처음에 물속에 잉크 떨어뜨렸을 때 얘네가 모여 있었어요. 얘네가 모여 있다는 건 질서 있는 상태,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퍼져요. 무질서한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결국 엔트로피는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걸 알려줘요. 이거 한번 볼까? 자, 여기에 기체를 n개 채워놨어. 자, 처음에 구멍을 냈어. 그럼 이제 각각 한 대 물어봐. 너 어디로 갈래? 그러면 1로 갈 확률, 1로 갈 확률이 둘 다 2분의 1이에요. 그쵸? 그러면 각자 2분의 1의 선택을 가지고, 그럼 걔가 n개 있으니까, 자, 둘 다 모두 한 방에만 존재할 확률은 2분의 1의 n제곱이에요. 근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확률이 적어져. 말이 되냐고, 한 방에만 있는 게. 그래서 결론, n이 매우 크면 확률이 0에 가까워지고, 즉 한쪽 방에만 존재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결론, 퍼진다. 이걸 조금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를 알면 됩니다. 열역학 2법칙의 표현. 첫 번째, 비가역 현상의 방향성이 있는데 이건 필요 없고, 두 번,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확률은 항상 높은 방향으로. 다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플러스 하나 더 있는데,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게 열역학 2법칙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얘가 상자가 있었는데 빗면에 마찰이랑 만나서 결국 멈추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처음에 갖고 있던 얘의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요? 다 열 에너지로 다 바뀌어요. 자, 이거는 열역학 1법칙이 성립해요. 왜? 에너지 보존이니까. 근데 얘 놔두면 다시 안 올라가요. 그쵸? 이거는 방향성에 대한 거니까 열역학 2법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법칙은 방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쵸? 이거는 이제 사실 문제로는 잘 출제 안 되고, 여기가 핵심이죠. 여기랑 섞어요. 아까 그거랑 1법칙이랑. 자, 열기관과 열효율. 열기관이 뭐예요? 열을 주면 일을 하는 장치. 열 1로 열 에너지를 1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통합학 때 배웠어요. 고열원이 있어. 여기서 Q1을 줘.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남은 건 Q2로 버려. 그럼 이때 열효율은 공급한 에너지 분의 Q1 분의 1입니다. 근데 에너지 보존상 Q1은 Q2 더하기 W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W는 반대로 Q1 빼기 Q2. 그쵸? 이걸 여기다 넣으면 Q1분의 Q2가 된다. 근데 이거 잘 안 씁니다. 네, 이거하고 이거를 따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나는 요거랑 요거만 기억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쵸? 네. 자, 아까 열역학 2법칙의 마지막에 열효율이 1인 열기관은 없다라고 했었죠. 그게 뭐냐면, 열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니까 이 Q1을 1로 모두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무조건 Q2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열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열효율이 1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열효율이 Q1분의 W인데
이 W는 무조건 Q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1로 나가는 게 있어야 돼서. 그러므로 얘는 1보다 작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 무조건 열로 바뀐다 조금씩은 이 얘기예요. 됐어요? 열기관이고, 자 카르노 기관은 뭐냐면 우린 지금까지 열로 했죠. Q1, Q2 이런 걸로 했죠. 그냥 Q 대신에 T를 쓴 애, 온도로 바꾸네. 온도로 T1에서 T2로 가면서 일을 하는 애입니다. 이걸 카르노 기관이라 합니다. 근데 이상적인 열기관이고 뭐 이 정도입니다. 구하는 법 똑같아요. 열 효율은 똑같아. 원래 처음에 T1분의 얘는 Q1 대신에 W야. 근데 아까 그 유도한 식이 이거였고 필요 없어. 자 대신에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갑시다. 좋지요? 자 A에서 B로 간대요. A에서 B는 등원이래요. 간다. 1법칙 지겨울 때까지 써야 돼. 뭐가 0? 뭐가 0? 등원 이게 0이죠. 내부 에너지 변화. 그럼 준열이 다 1로 바뀌는데 지금 부피가 늘었으니까 1이 플러스. 그럼 처음 이만큼 일한 거예요. 여기 이만큼 알죠? 자 두 번째 BC 단열 팽창이래. 단열 과정이네. 뭐가요? 그래 Q요. 근데 지금 부피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죠? 그럼 1이 플러스고 그럼 내부 에너지는 감소라는 뜻이. 온도 낮아진 겁니다. 세 번째 등온 압축이래요. CD는 등온이래. 뭐가요? 내부 에너지 변화 0. 그러면 근데 얘는 부피가 감소했네. 그럼 1이 마이너스네. 그럼 열도 마이너스. 그러면 잘 봐. 이게 한 바퀴 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온도 안 변했어. 여기 온도 낮아졌어. 안 변했어. 다시 높아져야지.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높아지고 단열입니다. 얘 문제 줘요. 근데 단열이라고. 그러면 Q가요. 자 부피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1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온도는 올라야 돼요. 자 이러고 물어봐요. 얘가 한 바퀴 동안 한 일은 얼마냐? 얼마다? 이 사이의 넓이다. 하나 더. 지금 여기 열 기관이 있으면 열이 들어온 구간이 어디? 여기 열이 들어왔어. 저 한 1만큼. 이만큼. 자 열이 나간 구간. CD. 그래 여기야. 그럼 여기서 열 효율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이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기 합니다. 가끔 보면 이게 단열이 아니어서 열이 두 구간에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들어온 거 두 개, 나간 거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합친 거에서 여기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구하게 한다. 좋았다. 자, 연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마지막이에요. 연구기관은 영구히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관. 왜? 꺼졌니? 또 날아갔니? 유감이다. 이게 잘 안 고쳐지는구나. 근데 저 사실 앞 페이지도 다 날라갔어요. 유감이네요.
연구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관인데 일단 할게요. 제1종 연구기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연구기관은 연력학 법칙이 위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그래서 그 특허 관리하는 사람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 과학기술에 대한 특허? 변리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변리사가 처음에 이걸 받을 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연구기관을 갖고 오면 이거는 무조건 불허락해서 아예 심사도 안 들어가요. 왜냐면 얘는 과학법칙이 위배돼서. 근데 또 들어보면 엄청 그럴듯해. 봐야 돼. 예시를 좀 봐야 되는데 어딨지? 예시가 빠졌네. 나중에 볼 수 있겠다. 자, 제1종 연구기관은 연력학의 1법칙을 어기면 1종 연구기관이에요. 얘는 1법칙이 뭐였지? 에너지 보존이지. 에너지 보존을 어긴 거야. 그래서 막 이런 거야. 뭐였지? 막 어떤 물레방아 있어. 물레방아 있는데 이렇게 물을 떨어뜨려. 물을 떨어뜨리면 얘가 프로펠러 돌려. 그럼 이 프로펠러로 이제 발전기를 만들어서 물을 다시 끌어올려. 무한반복. 뭐 그럴듯해. 근데 말이 안 돼. 왜? 아니, 여기서 에너지가 역학적으로 보존되냐고. 이거 소리다, 열 이런 걸로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무조건 에너지 로스가 있어요. 이건 무조건 안 돼요. 이런 걸 이제 에너지 연력학의 1법칙에 위배되는 1종 연구기관이라 합니다. 제2종 연구기관. 자, 열기관이 작동하여 방출한 낮은 온도의 열이 높은 온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말이 안 돼. 왜? 얘는 연력학 2법칙에 위배되니까. 이 법칙에 따르면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 되는 걸, 거꾸로는 안 되는 걸. 그래서 이 예시가 뭐냐면 뭐였지? 배가 있는데 원래 완전 있었는데 빠졌네. 배가 있어. 이 배가 여기 모터가 있는데 뭐였지? 이 물이 이렇게 차가운 모터가 들어오면 차가운 물이 얘를 식혀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막 반복하는 게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여기 바다에 있는 차가운 물에서 일로 모터로 열이 가지 않아. 뭐 이래서 틀린 경우가 있었는데 정확히 여기 왜 안 나오지? 빠졌네요 아예. 일단 그래서 이런 걸 제2종 연구기관이라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풀어주세요.